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5과목 23년 3회 설비 5과목 문제 간연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욕탕 안에 우리 전극을 설치해서 사람을 갖다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입욕제에 전기 자극을 주죠. 물리치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두 가지가 있죠. 이거는 10V가 있고 5V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은 몇 볼트 갖고 5V 갖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인덕션, 충격파를 이용해서 얼마까지 가능하다? 최대 10V. 그래서 만약에 인덕션이다. 또는 뭐 충격파, 인덕션이다. 라고 하면 10V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5V 갖고 인가에, 보통 이제 물리치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82번. 철탑에서 경관차가 크다. 따라서 이제 경관차가 크기 때문에, 양쪽 경관차 크기 때문에 거기에 튼튼한 걸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강할 거다. 그래서 길장자. 경관차가 긴데 강하다. 그래서 내장형이죠. 그래서 얘는 보통 몇 기? 그렇죠. 10기 이하마다 1기 비율로 첨가한 거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83번. 요걸 많이 봤던 거예요. 고압 특허 가공전선로에 공급받는 수용장소 인입구. 바로 피렉이죠. 피렉이 설치 장소가 몇 개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뭐죠?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인입구 및 인출구죠. 발변전소. 발변전소. 두 번째 수전받는 고압 특허 수전받는 수용과 인입구. 수용과 가공전소로부터 수전받는 수용과 인입구, 수용구가요, 수용가죠. 수용과 인입구. 세 번째, 지중과 가공 접속점, 지중전수로 시작하는 거기. 네 번째, 배전용 변압기, 주상 변압기의 고압 및 특고압 측이죠. 변압기, 배전 변압기의 고압 및 특고압 측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지금 뭐예요? 고압 특허 받는 수전 받는 수용가. 그죠? 인입구에 피렉에 설치한다. 4번이죠. 자, 84번. 요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KC의 법이 새로 바뀌어서 전기철도가 많이 바뀌었죠. 거의 95% 이상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KC가 많이 KC가 많이 추가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전기철도는 회생제동을 이용하는 거죠. 멈출 때, 스탑을 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쓴단 말이에요. 여기에 쓸 때 내가 25,000V 받아 그거를 뭐죠? 회생을 하는 거죠. 다른 쪽으로. 그래서 회생제동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회생제동법을 쓰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25,000V를 대지로 다 보내버리죠. 그걸 회생제동이라고 하는데 자, 먼저 지락이 생겼을 때는 사고가 났으니까 빨리 중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력을 받은 게 정전사고죠. 정전사고 났다는 얘기는 지락과 똑같은 경우에 지락이 되면 이것도 사고 난 거고 정전된 거는 끊어진 거잖아. 끊어지거나 뭐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도 빨리 뭐 해야 돼?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 여기 보면 전환이 아니라 빨리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환시키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회생전력을 다른 전기장치에 흡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전기, 대지로만 흘려보내고 막 레일로 보내버려야 되는데 안 될 경우는 전기철도 차량은 다른 제동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만약에 회생제동이 안 되면 다른 제동법을 사용한다. 전환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4번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철도 회생제동이 상용 제동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전기철도가 지속적으로 주급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회생제동이 상용 제동이 사용 가능하고 평상시에 회생 가능하고 전기철도 차량과 전력을 지속적으로 옆에 지나갈 때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2번. 전환이 아니라 중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렉이 설치 기준, 금방 나왔던 건데, 여기 보면 고압 가공전선로와 특고압에 접속되는 것, 좀 이상해요. 고압 특허 받는 전수 수 없는 수용과 인입구 아까 했었고요. 맞고, 발변조 이해 주는 거 맞고요. 가공전선에 접속하는 1차 측 전압 35K의 배면할게 고압 및 특고압 맞아요. 1번이죠. 가공전선로와 특고압이 아니라 지중이죠. 지중. 조금 전에 나왔던 게 또 나왔네요.
86번. 금속 덕트다. 금속 덕트는 보통 지점이 몇 메타? 3m. 근데 만약에 수직일 때 6m 이하. 덕트는 두께, 쇠는 무조건 두께가 얼마죠? 1.2mm죠? 1.2mm. 그 다음에 3m, 수평일 때 3m가 맞고요. 내단면이 20% 채운다. 맞아요. 답은 2번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약간 그 옛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덕트 공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덕팅이 있고요. 그죠? 덕팅 공사. 뚜껑이 일청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트렁킹 공사가 있어요. 트렁킹은 뚜껑이 열리는 덕트. 그러니까 덕트는 두 가지가 있다. 뚜껑이 열리는 구조, 뚜껑이 일청이 구조. 그래서 만약에 트렁킹 공사다라고 하면은 약간 당연히 달라지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조금 이제 간연도에서 KC를 넘으면서부터 용어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은 빨리 이제 일치화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 덕팅 시스템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 지금이야 뭐 옛날 간연도 그대로 나왔으니까 답은 2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번을 볼게요. 요것도 이제 KC로 법을 갖다 새로 추가된 걸 냈어요. 전력 보안 통신 설비예요. 요거 법이 추가된 건데 여기에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처지지 않게 조가 용선을 사용하잖아요. 조가선 또는 조가 용선을 사용하는데 자, 첫 번째 조가 용선은 안전을 고려해서 전주와 전주 사이 경간의 그럼 선과 선 사이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여기 케이블 지나갈 때 조가 용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선을 연결한다? 아유 그러면 장력이 많이 걸려서 위험하죠. 접속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주 위에서 해야 되고요. 조가 용선은 두 조까지만 사용했을 때 보통 최대 2개. 그다음에 십자형 공중교차 이렇게 오고 또는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십자가 겹친다는 거죠. 이렇게 겹칠 때는 제한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배전 말단의 전부산 때와 한강 경과했을 때는 배전주의 시선을 조각에서 장력에 견뎌야 된다.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이런 거는 뭐 약간은 읽어보면 상식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죠? 중간에 경간 중에 중간에 접속한다? 네. 그럼 더 그만큼 많이 걸린다는 얘기고 장력이 88번. 아, 요걸 어쩌나. 조합 절연 전선은 사용이 가능한 건데 아닌 걸 고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요번에 이제 그 작년에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 나오면 안 돼요. 작년 중간에 바뀐 거란 말이에요. 작년 8월 달에 바뀌었어요. 8월 달에 바뀌었는데 이제 이게 사실 7월 말인가 8월 달에 바뀌었는데 이 시험이 도중에 바뀐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우리 그 법 바뀐 게 바로바로 안 나오거든요. 보통 2, 3년 텀을 주는데 자, 이런 같은 경우 또 참고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은 450, 750 퍼 저독성 난연, 가교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이걸 HFIO라고 하죠. 줄여서. 가교가 들어가면 HFIX라고 하죠. 요건 NI라고 보시면 되고요. 줄여서 이것도 IV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건 NI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뭐 있죠? 450, 750 비닐전선 대신 그렇죠. 고무 절연 전선이 있죠. 그래서 원래 4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있거든요. 캐피탈 케이블은 이동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거고요, 옥내에. 근데 이게 이제 법에서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간연도에 있은 거다라고 알아두셔서 답은 이제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줄여서 내가 뭐라 했죠? 비닐, 고무, 가교, 그다음에 더독성 난연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었는데 정규 과정에서 어떻게 간에 4번입니다. 교류 전차선과 식물 객거리 법이 바뀌기 전에는 2m였어요. 근데 이게 5m로 바뀌었죠. 5m. 그래서 식물 객거리 5m가 된다. 이거 법이 바뀐 거다. 자, 90번.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상부 조영제의 옆쪽이라 그랬어요. 조선말은 끝까지 듣는다고 했죠. 건조물의 건조물에 있는 상부 조영제. 그러니까 우리 건물의 위쪽에 있는 옥상이라 보시면 돼. 거기에 옆쪽을 지나간다. 그래서 위쪽이 있고 옆쪽이 있어요. 그죠? 옆쪽은 어떻게 지나가죠? 만약에 얘가 고압 조합이다. 그죠? 얘가 22,900이다. 그러면 얘가 0.4로 가고 22,900은 0.5로 가죠. 그래서 0.4의 2배 0.8,
3배 1.2, 0.5에 2배, 3배 1.5. 그래서 나, 절, 캐죠. 투트라이도 나, 절, 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35K 이하는 몇 메타? 얘는 3m죠 무조건. 35K 특고압은 무조건 3m예요. 근데 이제 나전선일 때. 근데 지금은 이제 뭘 물어본 거죠? 고압 조합이고 케이블이 아닌 경우라고 그랬어요. 이거 장난친 거예요. 케이블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나전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2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측방이 있고 상방이 있죠. 그래서 같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측방 옆쪽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1번 전력 보안 가공 통신선은 어떤 조과용선을 사용하느냐? 이건 보통 이제 22스키아의 아이언 도금된 강연선을 사용한다라고 돼 있어. 요건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22스키아짜리는 일반 가공 전선로, 가공 케이블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가 사용하는 가공 통신선에 사용하는 조가용선은 요건 38스키아입니다. 38스키아 이상의 아이언 도금된 거. 이거는 이제 통신선이 통신. 전력 보안 통신선 일대가 38스키아. 가공 케이블 대가 22스키아에 아이언 도금되어 있는 강연선을 사용한다. 녹이 안 써야 되겠죠. 이렇게 굵기도 알아두셔야 돼, 비교해서. 시험에 나왔으니까 제가 써드린 거예요. 가공 케이블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전부선대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케이블은 보통 저압이 많이 지나가니까 저압이 이렇게 케이블 지나가. 이럴 때는 여기다가 조과용선을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물어준단 말이죠. 그때가 얘가 22스카의 아이언 도금. 근데 여기에 뭐가 지나가? 예를 들어서 뭐가 지나가? 이렇게 통신선이 지나가. 이럴 때 여기 뭐가 지나가요? 이렇게 조과용선 지나가는데 이렇게 잡아주죠. 똑같이 요거 몇 스키아? 38스키아의 아이언 도금 되어 있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통신선 자체가 더 굵기 때문에 그래요. 두께가. 자, 92번. 여기 보면 고압 지나가는데 철도계. 이건 뭐예요? 레일이죠, 레일. 철도 지나갈 때 물만 나오면 무조건 6.5m. 어디든지 철도 나오면 무조건 6.5m.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어서 고압인데 여기 보면 도로를 지나간다. 그 몇 메타죠? 6m죠. 6m. 보통 이제 기억나세요? 고압이다. 고압이나 이제 특고압일 때 만약에 저압고압이다. 저압고압이죠. 고압 저압이다 또는 저압고압이다 라고 할 때 평지를 지나간다 그러면 메타? 5m. 그 다음에 도로행대는 지나간다 얼마? 6m. 철도행단 지나간다 얼마? 요거 6.5m.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특고압에서, 그죠? 특고압에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제 특고압에서 도로 지나간다 몇 메타? 6m. 철도 횡단이다 얼마? 6.5m. 횡단보도만 약간 다르죠? 근데 뭐 횡단보도까지 보지 마시고 요 정도. 단지 특고압에서 두 가지가 얘는 35캡 이하고 35를 넣고 160캡 이하는 이제 평지가 있죠. 평지. 160kV 이하의 특고압에서는 산지가 있고 평지가 있었어요. 그죠? 산지는 몇 메타? 산 오징어니까 5m, 평지 몇 메타? 6m. 그래서 보통 160kV 이하에서는 요 두 단지, 그다음에 160 이하에서, 즉 35kV 이하죠? 35kV 이하의 특고압에서는 이렇게 보통 얘기했던 거죠. 철도, 도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횡단보도 할까요? 횡단보도일 때 얘 몇 메타? 그쵸. 횡단보도일 때, 여기 아니에요. 이쪽이죠. 횡단보도일 때는 몇 메타? 3.5죠. 횡단보도가 3.5m. 단 3.5인데, 만약에 절연전선이다. 그러면 몇 메타? 3m.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속고압에서 몇 메타? 횡단보도가 4m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다음 중 전동기 중 기계기를 사용하게 되면 절연이 불량이라는 얘기는 전류가 샌다는 거죠. 전류가 새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서 어떻게 돼? 전류가 땅으로 잘 흐르게 해서 접지를 해야 되고요.
그 대신 또 전압이 낮은 걸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압이 나빠지게 되면 전압이 직접 사람에 접촉해서 전압이 고전압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전압 사용해야 되고요. 따라서 누전되면 누전 차단이 떨어져야 되고, 퓨즈는 뭐예요? 퓨즈는 과전류 차단기죠. 그래서 과전류 걸리면 차단되기 때문에 누전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은 3번 이렇게 봐야 됩니다. 95번 전설의 굵기를 얘기했어요. 그죠? 굵기에서 특일종보안공사, 일종특과보안공사, 줄여서 우리 특일종이라네. 좀 발음상 어려워서. 굵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시가지에 사용하는 전송 굵기하고 특일종보안공사하고 굵기가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100kV 미만. 그럼 여기 66 선로거든요. 그래서 66 아래 몇 땡? 5땡. 그래서 55스퀘어 이상. 2번은 100을 넣고 300kV 미만. 그러면 얘가 154거든요. 154이기 때문에 1, 5니까 1, 5, 150 스퀘어. 1, 5니까 150. 두 번째, 300kV 이상. 그럼 얘가 뭐죠? 300kV 이상이면 얘가 3, 4, 5죠? 그러니까 3, 4, 5 때 어떻게 한다랬죠? 5, 4, 3, 2. 5, 4, 3, 2. 그래서 200 스퀘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시가지에서 보통 요 두 가지만 있지만 특일종은 여기까지 있으니까 같이 암기하시면 돼요. 같으니까. 그래서 6땡 아래 5땡. 그 다음에 1, 5니까 150. 5, 4, 3, 2. 2니까 200 스퀘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54니까 1, 5니까 1, 5, 150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관등 1호. 이건 뭐야? 형광등을 얘기하는 거죠. 형광등에 이제 방전등에서 방전관까지. 이거는 지중관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2번도 지중 약전류 전소의 지중 매설지선대. 이건 관계없고요. 지중 전소와 지중 약전소의 복합 케이블. 지중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방전등이와 안전기에서 방전관까지. 이럴 때 뭐랬죠? 관등 1호가 나오면, 그죠? 뭐가 답이다? 방방이 답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어요. 방방. 그래서 관직. 관직이 공무원이죠? 관직. 공무원이 되면 기분 좋다. 방방 뜬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 97번. 두 개의 전선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병렬할 때 두 가지가 있죠. 구리선일 때는 50 스퀘어. 만약에 알루미늄일 때는 70 스퀘어가 되겠죠? 지금 구리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루미늄일 때 몇 스퀘어? 70 스퀘어가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자, 98번. 도로 등에서는 전열 장치가 나오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온도가 나오면 80도가 있고 120도가 있어요. 요건 옥내, 요거는 옥외 이렇게 나오고 온도, 도시죠. 그 다음에 전압이 나오면 사용 전압이 나오면 얘가 사니까 400V 이하. 만약에 대지 전압이 나오면 나오고 할머니하고 몇 대지간? 몇 대? 3대 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대지가 나오면 무조건 300V 이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대지 나오니까 무조건 300V 이하입니다. 자, 99번. 최대 사용 전압이라 그랬어요. 69. 이거 66 선로의 최대 전압이 69인데 중성점 비접지다. 절연력 시험 전압을 구하세요. 보통 이제 첫 번째 7000V 이하다라고 하면 전압의 1.5배죠. 최저 얼마? 500V를 가야 되고, 만약에 7000V를 초과하고, 그죠? 비접지다란 말이 나오면 전압에다가 1.25배가 되죠. 그래서 B니까 초과할 때, 7000을 초과할 때 69라는 것은 뭐 7000을 초과하는 거니까 여기다 B니까 1.2, B가 12죠. 1.25. 그 다음에 다중접지면 전압에다가 0.92배. 만약에 그냥 중성점 접지식이야. 무슨 식이 안 나와서 그냥 접지만 나오면 요거 얼마? 1.1배. 근데 직접 접지가 나왔어요. 만약에 170kV 이하다 라면 요거 전압의 몇 배? 그렇죠. 전압의 0.72배. 그 다음에 만약에 170을 초과한다. 만약에 피레기가 있으면, 그쵸.
피레기가 있으면 몇 배? 피레기가 있으면 전압의 0.72배. 그 다음에 피레기가 없다. 그러면 전압의 0.64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역시 69니까 비접지랄죠. B. 12가 되니까 69 최대 전압 기준이죠. 에다가 1.25를 곱하면 86.25가 나옵니다. 답 2번. 자, 100번은 요거는 이제 KC에 새로 법이 추가된 걸 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주택용 배수용 차단기 순시 트립. 보통 순시 트립은 0.1초 안에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이제 분전반에 메인 차단기가 있고 뭐 여기 배수용 차단기가 다 있다 봅시다. 그냥 누전 차단기 말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요게 이제 분기, 얘가 분기고 얘가 간선이잖아요.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제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가 정전됐어. 정전된 다음에 부하를 다 떼지 않고 부하를 그냥 걸어 놓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한전 전원이 투입이 되면 부하가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투입전류, 도립전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도립전류가 조금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엄청나게 큰 전류가 들어오면 이걸 차단을 해줘야 돼. 그래서 보통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B형이 있고 C형이 있고 D형이 있어요. 요거는 3배를 초과하고 5배 이하. 얘는 5배를 초과하고 10배 이하. 얘는 10배를 초과하고 20배 이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C형과 B형과 D형은 작기 때문에 이제 보통 분기형이고 얘는 이제 크기 때문에 간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B형은 요거죠. 5배를 초과하고 13배를 초과하고 5배 이하. 즉 여기에 부하가 켜져 있는데 전원이 들어가는 순간 도립전류가 여기서 치고 들어가는 도립전류가 만약에 5배를 넘고 3배를 넘고 5배 이하에서 동작하는 차단기를 해주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간선형이다, D형이다라고 하면은 D형은 부하가 하나가 2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쵸? 차단기가, 분기가. 이럴 때는 여기서 들어가는 도립전류가 몇 배? 10배를 넘고 20배 이하에서 잡아줄 수 있는 도립전류 잡아줄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B형이니까 바로 이제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새로 이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많이들 못 맞출 수 있는 문제. 자, 결론적으로 KC에 대한 되게 예민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한 5문제 정도가, 그쵸, 5문제 정도가 KC 법에서 새로 나온 것 같아요. 나머지 15개는 기존 그대로 5개 정도. 물론, 우리가 CBT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오차가 있기 때문에 많게 6, 7개가 KC가 나오고 그렇지 않고 뭐 4개 나오신 분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한 5개 정도가 새로 나온 법령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KC 법령도 좀 같이 봐야 된다. 요점 정리를 잘 보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5과목까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